예, 올해 재테크 시장 참 재미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높은 수익률 때문에 표정 관리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에 투자하신 분들일까요? 오늘 이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드디어 이제 3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전일 브레이너드 부의장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FOMC 회의에 참석자니까 브레이너 네. 부의장이 사실 내용은 알고 있었겠죠. 예. 참석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구체적으로 FOMC의 내용을 보면 2017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이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긴축, 소위 대체화폐 축소 문제는 한 400억 달러 정도 내로 매달 줄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950억 그쵸. 달러니까 2배 이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2년물과 네. 10년물의 그래프를 좀 정 PD 보여주시죠. 지금 이제 월가에서 보면은 이 양적 긴축이 출구 전략의 마지막 단계다.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 했는데요. 예. 오늘 한번 보시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2년물은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오늘은 떨어졌죠. 네. 오늘 강도 있게 양적 긴축 되는데요. 근데 양적 긴축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 3월 달에 임시회를 통해서 주로 시중에서 걷어들일 때 MBS라든가 10년물 걷어들였다. 이거 푸는 거다. 예. 이제 보니까 이렇게 950억 달러 정도 매달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 보면 그만큼 이제 시중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럼 채권 시장에 반드 서프라이가 채권 공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채권 가격 떨어지고 이렇게 오늘 10년물 보겠습니다. 네. 10년물은 2.6%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런 걸 잘 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 기간의 금리 역전은 아니죠. 이제는 예. 정상화시켰죠. 네. 정상화시켜서 지금 월가의 관심은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이렇게 출구 전략의 마지막 단계를 언급했기 때문에 양적 긴축 무대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월 달에 FOMC 회의는 주로 단기물이 올랐죠. 예. 그 기준금리 인상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브레이너 이사 발언 이후에는 어제 10년물이 2.5%, 예. 오늘 2.6%. 그래서 월가에서는 3% 돌파하지 않겠느냐. 이게 5월 달 회의 직전에도 가능하겠다. 예. 원래는 3%가 연말에 됐는데요. 이게 축소 규모를 굉장히 크게 가다 보니까 3%도 가능하겠다는 이 시각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0년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미래에 대해 잠재 가치, 소위 PDR 지표라든가 미래 잠재 가치에 영향을 받는 것이 빅테크와 가상화폐들이거든요. 근데 한번 어제도 그렇습니다는 빅테크 업종들이 많이 떨어졌죠. 네. 나스닥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테슬라의 주식 분할 얘기해서 예. 사실 그 3천 슬라까지 굉장히 부풀리기는 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네.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2년 전과는 다르다는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오늘도 테슬라 주가가 아마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나스닥 지수보다 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채굴 향한계로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가격이 굉장히 좋아진다. 굉장히 제2의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방송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는 역시 10년물 국채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빅테크 업종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사실상 낙관론이 분대에는 2009년 사토키가 2,100만 개의 그런데요. 지금까지 채굴된 분량이 한 1,900만이니까 남아있는 게 200만 개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건 비트코인의 수급사항이고 예. 거기에 미래 잠재 가치 영향을 받는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밸류가 부족한 밸류의 잠심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와서 솔직히 올해 들어서 이제 재테크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투자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일까요? 네, 우리가 투자 수익을 내는 데는 예. 세계가 전부 투자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국내 방송이 미국 방송보다도 미국 주식 얘기를 더 많이 한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온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경제TV에서 다양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올해 들어서 가장 재테크에서 측면에서 보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인도의 적립펀드에서 함께 브라질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브라질과 관련해서는 아마 방송을 통해서 저 룰라 대통령이 굉장히 활짝 웃고 있네요. 그죠? 그렇죠. 10월 달에 운명이 좌우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는 룰라 대통령 저 키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올해 1월 3일 날 월별 주요 일정으로 보면 10월 달에 브라질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브라질 경제 신화를 이끌었던 룰라 대통령이 아마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래서 브라질 관련된 주식과 관련된 상품 같은 것도 올해는 한번 투자해 보실 이렇게 유망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를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2월 24일입니다. 그 직전의 방송에서도 2월 21일 날 방송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전에 다시 한번 브라질 얘기를 좀 시청자분한테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 4분기 이렇게 세계 각국들의 재테크했을 때 재테크 승리를 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브라질에 투자했다면 투자했던 사람을 브라질 투자자 내지는 브라질의 춤이 삼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투자자와 좀 혼란이 있긴 합니다는 그냥 삼바 투자를 하겠습니다. 네. 이 삼바 투자는 오늘은 네. 브라질의 투자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재테크에서 보면 트리플 크라운 세 가지 왕관을 썼다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테마 ETF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글로벌 테마 ETF에서 브라질과 관련된 것도 한 테마거든요. 예. 그래서 브라질의 테마 ETF의 수익률이 올해 들어서 30%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각도에서 이 신흥국들은 인도 적립펀드와 함께 브라질의 적립펀드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예. 브라질의 주식형 펀드도 해외 주식 이렇게 펀드 중에서 최고의 승률 역시 이것도 한 30% 기록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보바스 지수도 지금 어제까지 반영하면 한 15% 정도 급등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코스피가 떨어지고 나스닥이 떨어진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죠. 지수 상승폭이 높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대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브로커레이지 네. 종목 투자했더라도 다른 투자에 비해서는 최고 승률을 기록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재테크산에서 ETF, 예. 적립펀드, 그다음에 종목 투자 여기서 올해 들어서 최고의 승률을 기록했다 해서 트리플 크라운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해 주신 걸 보면 브라질 주가 지수는 15% 올랐는데 왜 수익률은 30%나 되는 건가요? 가장 궁금해하시죠? 예. 이건 뭐냐면 이중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 헤아라의 예. 한국 국내 시장에서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게 이적통화 중에서 1997년에 원엔이 했고 그다음에 2005년인가요? 그때 당시에 원 위안화만 했고 네. 나머지 통화에 대해서는 크로스레이트 최종 환율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사실 브라질에게 투자하시려면 일단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달러를 다시 헤아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원과 달러는 환해제가 가능한데 네. 헤아라와 달러는 환해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브라질의 이렇게 투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화 환율이 떨어질 때는 환차선이 많이 당하는 거고 브라질 예. 국제 투자하시는 분 잘 되겠습니다는 올해 들어서 원 헤아라가 작년 이맘때쯤에는 네. 이 보소나로 현 브라질 대통령의 만연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자기 인기를 위해서 슈퍼마켓에 가서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뜩 해서 나는 괜찮다 찍다가 본인도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던 사건이거든요. 이게 유명한 보소나로 현 대통령의 코로나 만연이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사실 브라질 경제라든가 브라질의 국가 신용가 떨어져서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맘때쯤에 200원도 떨어져서 195원까지 갔거든요. 예. 그런 것이 올해 들어서는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뒷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선 원 헤아라가 한 17% 정도 올랐습니다. 그만큼 브라질에 투자했다면 환해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17% 올라갔으면 그만큼 환차선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앵커 계산하기 좋게 네. 자 올해 바스파티프 주가지수 15% 올랐죠. 예. 여기에 원헤아랑 환차익이 17%죠. 더해 보십시오. 그러네요. 그러면 30%딱 나오죠. 아. 그렇게 해서 그렇다. 그래서
브라질의 원화의 환율이 떨어지면 예. 그동안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면 환차선이 발생하고 올해 들어서 원화의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브라질 국채 투자에서 이런 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들어서 이제 브라질 투자자가 트리플 크라운 세 가지 왕관을 쓸 수 있었던 배경이 다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가가 뭐 1년 만에 주가도 좋고 헤어라 가치도 오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그 시청자분이 다들 아시고 있을 겁니다. 인플레 하면 어떻습니까? 현금 갖지 말고 이렇게죠. 네.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금리 상승하니까 이제 볼속을 하는데 우리가 인플레 하면 실물의 해지래라 이런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이 어쩌고 인플레 해칭 수단이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는. 그래서 실물 투자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관련돼서 글로벌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물의 강점을 갖고 있는 부존자원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국제 투자 수단으로서 유망하게 부각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과거에 브릭스 국가들이 왜 이렇게 올을까? 부존자원이 많은 국가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을 정책적 요인에서 중국을 제어하고는 인도가 적립펀드가 뛰어오르는 거고 네. 그다음에 브라질도 뛰어오르는 거고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따라서 부존자원 부존 국가들이 굉장히 강도가 투자 매우로 증대한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자 코로나 사태에는 세계가 인슐레이션 절연됐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는 더 공급망이 파괴됐습니다. 네. 오늘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 똑같은 현상을 두고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제니 옐런은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을 믿을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자, 코로나 사태에서 공급망 파괴됐던 것을 더 파괴를 심화시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니 옐런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급망이 파정되면 그 원자재 공급망이 파정되면 결국 수급 불균형이 돼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부존자원 강국인 브라질 입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죠. 받을 수밖에 없죠. 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대 핵심적인 원자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막에서 시청자 미리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는 철강, 네. 무연탄, 그다음에 원유 그리고 커피거든요. 예. 자막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넘어간 걸 내가 봤는데요. 이런 문제가 두 번째 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브라질 중앙은행 입장. 네. 브라질은 보울소나로 대통령은 아주 잘 못하지만 예. 브라질의 중앙은행은 비교적 잘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인플레 문제를 생각해서 거기는 인플레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작년 8월 달에 올린 건 인플레가 아니고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어제 그렇죠. 얘기했던 겁니다. 인플레가 불거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 것이 헤어라 가치를 올린다. 헤어라 가치를 올린다. 그래서 환차익 발생해서 브라질에 그렇게 투자했던 부분에 있어 주가 상승과 함께 환차익을 덧붙여서 수익이 높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이렇게 브라질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거를 이제 주변에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뒤늦게 이제 유입이 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3월 달까지 예. 글로벌 그 투자 수약은 뒤늦게 브라질 투자의 매력이 증대되면서 3월 달에도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좀 믿을 수 있는 자금들, MSCI의 벤치마크 지수에서 자금 들어가는 것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네. 우리가 MSCI의 브라질 ETF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한 1,7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요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그 1,700억 정도는 뭐 이렇게 네. 우리나라도 ETF 만들면 뭐 조 단위로 이렇게 가니까 그쵸.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야 그게 뭐 많이 들어갔느냐 하기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브라질의 모건 스탠리 MSCI의 이렇게 ETF는 브라질의 신흥국 입장에서 대형주, 중대형주를 위주로 해서 ETF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신용도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한국에서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대형주 오죠. 왜냐? 네. 한국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똑같은 각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3월 달에 MSCI 지수에 브라질의 ETF 펀드에 1,700억 이상 들어온 것은 네. 중국을 제치고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도할까 네. 하는 측면에서는 이전에 한번
금리 차례든가 네. 환차익을 생각하는 와다나베 부인 이런 예.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와다나베 부인의 행방을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 지금 엔화 가치가 폭락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 엔화 가치가 폭락하는 일본의 자금들 유유가 없죠. 그래서 이 와다나베 부인들이 NPL 자금 갖고 다른 쪽으로 투자한다. 그래서 부산의 해운대 아파트, 그쵸. 미국의 집값, 네.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는 전통적으로 호주와 이렇게 뉴질랜드, 뭐 신흥국은 아닙니다는 전통적 투자지와 함께 브라질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다나베 부인 행방들이 브라질의 환차익을 생각해서 아까 환차익이 올해 들어서 한 20% 가깝게 났다고 예. 하죠. 그거 보고 브라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또 엔달러 환율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우리가 엔달러 환율 관련해서 125엔 정도까지는 그렇다 라인이다 했는데요. 예. 오랜만에 삭깎게 발행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아마 국제 외환 시장에 오늘 뉴스에 보면 주식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게 국제 외환 시장이었었는데요. 사실 뭐냐 삭깎게 발행가 오랜만에 등장해서 시청자분도 1990년대 환율 하면 엔화, 엔고 하면 삭깎게 발행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스터 N. 자, 미스터 N에서 네.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분이 오랜만에 엔달러 환율이 130엔까지 간다. 그러면 그만큼 엔화 약세가 더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와다나베 부인 입장에서는 굳이 일본에 돈 넣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브라질에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오늘 삭깎게 발언이 굉장히 등장한 것도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사항이다. 나중에 한번 시청자분한테 우리 그 시청자분한테는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겪을 때 일본이 엔코 발행 삭깎기 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엔코니까 일본 쪽으로 자금 흘러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1996년 우리가 OECD 가입 이후에 1990년 외환위기 당할 때, 자 그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물론 이제 이 대통령께서는 한일 의원 영맥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일본에 대해서 전문가다. 일본 사람들은 절대 엔화 자금을 빼나가지 않는다 하는데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맞았을 때 바트와 이르면서 어려움을 맞았을 때 가장 먼저 돈 빼갔던 사람들이 바로 뭐냐 일본 사람이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에 발생했던 가장 큰 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면 최근에 엔저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19년 우리가 일본의 수출 통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때 주도했던 아베라든가 이런 사람이 한일 수출 통제에 이렇게 효과를 적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베가 사임했던 배경의 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워낙 강세되니까 우리 대일 수출업체들이 경쟁력이 불리하다. 다시 한번 제2의 수출 통제 가는 거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 이런 일본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 그래서 나중에 삭깎개발에 관련돼서 좀 히스토리를 좀 이렇게 시간이 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삭카키바라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브라질 투자해도 괜찮을까? 이제 뒤늦게 들어갔다 피봤다.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피박이라고 보십니까? 그러셨습니까? 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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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민하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의 그 1사분기에 이렇게 재테크에서 트리플 크라운이 달성한 데는 그중에 하나는 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되면 그래도 지금 국제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성향인데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보다 장기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올해 그 10월 달에 사실상 뭐냐 룰라 대통령, 저 중간에 서 있는 룰라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은 사실 지금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 고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 실현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할 때는 올해 브라질의 10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는 보울소나로가 워낙 못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압도적으로 룰라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금 지대가 높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특별히 사실 그 문제가 없다면 룰라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분은 노동자 출신으로 좌파 성향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잘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브라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경제 원리가 도입된다 이렇게 본다면 브라질에 다시 한번 제2의 영화를 도출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하더라도 네. 중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브라질 국채 매력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MSCI 지수의 브라질 펀드에 3월에 들어왔던 자금들은 예.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안해서 단기 조정의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10월에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물론 10월도 장기적인 아닙니다는 저보다 긴 안목에서 투자하는 배경들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투자에 또 변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2의 핑크타이드 물결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예. 지금은 중남미의 제2의 핑크타이드다. 핑크타이드는 좌파죠. 네. 좌파다 해서 1970년대 중소기로 일어났던 1차 핑크타이드에서 제2차 핑크타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다음 달 5월 달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예. 이 보르소나로가 색채가 좀 이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우파에 해당되는 콜롬비아가 지금 상태에서는 좌파 정부 들어오면 핑크타이드가 다 되는 게 아니냐. 예. 자,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보르소나로 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왜 우파 대통령이었었는데 사실 왜 우파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애매모호냐 하면 이분의 성향이 대중적 인기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좀 공약을 했으면 여론이 좀 하더라도 공약이니까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지지도가 좀 떨어진다 한다해도 지켜야 되거든요. 예. 공약을 밀고 가야 돼. 근데 이거 색연필 넣었어, 여론이 안 좋아, 핵 뒤집어. 그럼 국가 통수권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우선화는 우파, 자기가 우파 대통령이지만 자,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중남미 버리기, 네.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 중남미 끌어안기에서 사실상 지금의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관련해서 실제로 보면 경제 패권의 다툼에 해당되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부 줄을 쓰니까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버리기 이상으로 사실 중남미를 끌어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울소나는 뭐냐? 우파인데 친미였는데 원래는 친미였었는데 미국이 버려? 그다음에 중남미 쪽, 중국 쪽으로 갔던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미국이 실패했던 겁니다. 예. 왜냐? 지금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미국의 편향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전부 동맹국들. 그쵸. 그래지 그러나 국가가 안정되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경제 제재하니까 아주 빈사 상태로 가죠. 이런 모습인데 대외에 실패했던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룰라 대통령이 좌파긴 하지만 예. 사실상 뭐냐? 지금 중남미과의 핑크타이드가 우려가 된다 하더라도 자, 다른 데는 핑크타이드 국가들은 재정 지출을 마서 파워프레이즘 측으로 국가의 디폴트 사항이 되겠지만 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좌파의 본래 속체를 헌데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 경제를 채우기 때문에 재정 건전도가 좀 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매력도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브라질 투자하면 바로 언급이 되는 게 브라질 국채였는데 요즘은 국채 이야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네, 사실은 브라질 하면 예. 국채 투자죠. 국채 투자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딱 보면은 자, 헤아라 가치가 이렇게 빨리 올라와서 한착이 되는데 왜 당신은 주식 얘기만 하냐? 네. 아빠 트러플 크라운도 전부 주식 ETF, 그렇죠. 주식형 펀드, 종목별 투자죠. 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인플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브라질 국채 투자에서는 환차익이 이렇게 있겠습니다는 자, 브라질이 금리 상승기 또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금리의 퍼펙트 스톰이 이렇게 될 때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국채 가격은 자, 금리가 올라갈 때는 국채 가격은 반대 관계가 있죠. 네. 그래서 국채 가격에 떨어지는 측면에서의 캐피탈 로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원 떨어질 때 이때는 아주 최악이었었거든요. 네. 그때보다는 환차익 때문에 많이 보존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숨통을 트지만 왜 주식형의 브라질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냐 하면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좀 말씀드리게 될게요. 네. 브라질 국채 투자할 때는 자, 브라질 국채 투자는 두 가지 매력이 있는 겁니다. 네. 하나는 고금리의 매력, 그리고 그 금리에 대해서 조세 감면 매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자 브라질 국채가 해와라 같이 떨어져 환차선이 발생할 때 자 나중을 위해서 브라질의 이자 받는 받는 것도 재투자해라. 이게 결과적으로 더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예. 브라질 국채의 매력은 고이자의 조세 감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자를 딱딱 따박따박 줄 때는 재투자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수익을 챙겨놨다면 그 이제 재투자 수익을 챙겨놨다면 브라질 국채가 아무리 환차선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미 따박따박 받은 사람은 원금을 더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브라질 국채 매력이 뭐냐? 이자인데 그걸 안 좋다고 더 투자하면 증권사들의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도 환차선이 발생하고 원금도 환차선이 발생하니까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채는 뭐 이자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재테크 시장 속에서도 투자 수익률이 좋아서 주목을 받고 있는 브라질 시장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